SBS와 심층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태섭 의원이 놀라운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바로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와의 일화입니다. 자, 금태섭 전 의원, 민주당에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습니다. 과거에는 안철수 대표와도 친한 사이였습니다. 자, 안철수, 문재인, 이해찬, 이낙연을 다 겪어본 사람입니다. 이너서클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부 사정을 잘 압니다. 금태섭 전 의원이 틀어놓은 이해찬의 놀라운 비밀. 자, 이해찬의 이 발언이 사실이라면 김어준은 더 이상 교통방송 뉴스공장을 진행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금태섭 전 의원의 말이 맞다면 이해찬 대표가 김어준의 정체를 폭로한 셈입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에서 서울시의 재원으로 운영되는 일종의 공영방송, 교통방송에서 어떻게 이런 사람을 주요 프로그램의 진행자로 쓸 수가 있습니까? 당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 문제를 한 번 더 고민해 봐야 됩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와 김어준 씨를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금태섭 전 의원이 이해찬 전 대표와의 대화를 소개했습니다. 그 과정에 이해찬의 본심이 드러납니다. 김어준은 교통방송 진행자가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SBS 기자가 묻습니다. 탈당에까지 이르게 됐는데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이해찬 대표 아닌가요? 물어보니까 금태섭 전 의원이 과거의 이런 일화를 소개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언젠가 이해찬 대표와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요즘 나는 눈이 나빠서 책을 못 봐. 이러시는 거예요. 대신 유튜브를 본다면서 김어준이 하는 유튜브는 다 봤다. 김어준이 민주당을 위해 큰일을 한다는 겁니다. 저는 그때 정말 실망했습니다. 사실은 그때 탈당할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김어준을 민주당의 브레인으로 생각하는 당대표하고는 대화가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안에서 고칠 수 없는 수준이라는 느낌이 그때 확 들었거든요. 이렇게 금태섭은 말했습니다. 자, 금태섭 전 의원이 거짓말을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해찬 대표와 둘이 대화를 하는데 김어준이 하는 유튜브는 다 봤다. 김어준이 민주당을 위해 큰일을 한다. 아니 그러면 김어준이 정말 이해찬의 핵심 측근이네요. 그렇다면 민주당을 위해서 큰일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을 견제해야 할 교통방송의 정치시사 토크 프로그램에 진행을 합니까? 이것만 가지고도 지금 교통방송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자, 과거 보수정권 시절에는 이런 행동을 하질 않았습니다. 아무리 그렇지만 전직 국회의원이나 특정 정당에 경도된 사람이 공영방송의 진행자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는 정말 얼굴이 두껍습니다. 김어준뿐만 아니라 김어준은 한때 SBS의 TV 프로그램 진행도 맡았습니다. 지금도 공영방송 라디오에는 주진우 뭐 이런 사람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것에 대해서 금태섭 의원이 탈당을 그때 결심했는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이해찬 대표는 당시 같은 당 사람이니까 그냥 격이 없이 말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눈이 나빠서 책을 못 봐. 유튜브를 본다. 김어준이 하는 유튜브는 다 봤다. 김어준이 민주당을 위해 큰일을 한다. 야, 이건 정말 해외 토픽감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찬이 말하는 순간 사실 김어준은 큰일 난 건데 대한민국은 그런 부끄러움도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외에도 금태섭 의원은 SBS와 인터뷰에서 몇 가지 폭로를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정부는 참여정부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게 목적의 전부인 것 같아요. 참여정부 때 부동산 정책에서 대실패를 한 김수현 실장을 다시 쓰는 것도 그렇고 검찰의 주요 포스트에 참여정부 때 청와대 특감반장했던 사람들을 쓰는 것도 저는 그게 뭐 하는 건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어젠다 세팅도 그렇고 친일로 구분되는 정치인들이 이 탄핵에 찬성을 했는데 거기와 전쟁을 벌인 것도 저는 사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태섭 전 의원의 말 속에 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정권을 무너뜨린 게 이명박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시절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 검찰에 소환됩니다. 면목이 없다고 말하고 검찰 조사를 받습니다. 그때 담당 수사과장이 우병우였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운명을 그렇게 만든 정권, 이명박 정권 이렇게 하고 이명박 대통령을 포함해서 이명박 정권의 사람들에 대한 복수를 시작했는지도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노무현 정권 때 특감반장 했다는 사람, 특감반에 있었다는 사람들 전부 다 검찰의 요직을 꿰차고 있습니다. 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역시 청와대에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금태섭 전 의원이 확실히 그쪽에서 왔기 때문인지 내부 사정은 제대로 꿰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또 이런 말도 합니다. 제가 검찰에 있을 때 한 선배가 TV 토론회에 나갔습니다. 상대방이 조국 교수였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그 선배의 완전한 승리였습니다. 이 선배가 굉장히 성격이 강한 분인데 댓글을 보고 정말 의기소침해 하더라고요.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게 눈에 보였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TV 토론을 보면 민주당 인사들이 참패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댓글을 들어가 보면 그 반대로 나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해도 잘한다 잘한다 완전히 압승이다. 적을 격추시켰다. 아우 정말 저쪽 국민의힘 참패했다. 이게 친문 열혈 지지자들의 힘인가 봅니다. 댓글 공격 정말 심각합니다. 분노해야 합니다. 아니 보수진영도 이제 댓글 좀 달아야 합니다. 너무 밀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댓글을 보고 화를 안 내는 이유는 댓글을 보내는 사람들의 목적은 여기서 옳다는 증명을 받고 싶다는 것이 아니라 인해 전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절대 싸워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물론 화도 나고 이거를 뭔가 반박하거나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 저는 그 책임은 정치 지도자들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싸움을 부추기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낙연 대표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는 것으로 대응합니다. 자, 어쨌든 이런 걸 보면 금태섭이 그쪽 내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대검에서 근무할 때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검찰 수뇌부의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잘 알고 있었죠. 이게 터지면 누구는 어떻게 발언하고 누구는 어떻게 발언할 것인지 다 예상했습니다. 아마 불쾌하더라도 계속 쓰게는 할 거다. 이걸 못 쓰게 막아 평검사 영웅 만들어주지는 않을 거다. 대신 인사에서 불이익을 줄 거다. 시골로 몇 번 돌리면서 물을 먹일 거다. 그러면 나는 시골 검사로 평범하게 살거나 이것으로 내 법조 인생은 끝나겠다 싶었습니다. 희생이라고 생각하긴 했지만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이걸 보면 지금 검찰의 수법들을 잘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바로 이런 수법을 씁니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했던 사람들, 조국 전 장관 일가를 수사하고 청와대를 수사했던 사람들 거의 수사팀을 공중분해시켜버렸습니다. 통영으로 보내고 통영지청에서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 공소유지를 위해서 서울에 재판하러 오는 검사 참으로 문재인 정권의 속성을 제대로 파악한 것 같습니다. 자, 이 금태섭 전 의원은 과거 공수처법을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 전화통이 불이 났다고 합니다. 자, 2만 통 정도? 형식은 탈당이지만 사실은 추방인 셈입니다. 그 정도로 미운 털이 박힌 금태섭. 그렇지만 금태섭 역시 생각은 그쪽 사람입니다. 뭔가 다른 품격이 긴 민주당이 맞지 않아서 나온 것이지 원래 성향이 과연 보수 쪽일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검사이기 때문에 검사로서의 정의감 같은 것은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민주당 문바들이 뭐 몇 명 안 된다, 2,000명이다 이런 말을 하는 그런 황교익 씨도 있습니다만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자, 금태섭은 2시간 만에 2만 개가 넘는 문자 폭탄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2만 개의 주먹, 2만 개의 칼을 맞은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자, 이걸 보면 정치에서 문재인 그룹, 이른바 586 운동권들은 무섭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제 저들과 싸우려면 특히 대통령 선거를 제대로 치르기 위해서는 이런 열혈 지지자들이 필요한데 지금 보수 열혈 지지자들을
지금의 야당은 어떻게 대접하고 있습니까? 자, 이제요.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학의 사건 보시면 굉장히 복잡하고 갈수록 미국 말하자면 양파 같아요. 깔수록 의혹이 더 나와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 이르기까지 내용들을 쭉 제가 간략하게 여러분들께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이 공익신고 제보자는요, 지난 1월 3일부터 21일까지 4차례에 걸쳐서 공익신고를 했다, 이렇게 돼 있고, 오늘 보도를 나온 걸 보면 두 번째 공익신고 내용이 주요 언론의 단독 보도를 통해서 보도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차 공익신고서, 이 A4 용지 4장짜리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 A4 용지 4장짜리의 내용이 또 굉장히 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 쭉 보면 지난번에 2019년도 3월 22일 날 밤 10시 반서부터 시작해서 3월 23일 날 3시 반경에 김학의 전 차관이 출국 금지조치에서 인천공항을 빠져나가는 과정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그 사건, 이 불법 출금 사건이죠. 이 사건인데,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께서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안양지청에서 2019년도 4월 10일부터 수사를 시작해서 7월 9일 날 끝났어요. 그래서 7월 4일 날 대검에 중간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7월 9일 날 최종적으로 끝났는데요. 이 안양지청 수사 과정에 과연 대검의 이성윤이가 어느 정도 개입되어 있었느냐, 그리고 공항에서 있었던 3월 22일 밤부터 밤 10시 반경부터 새벽 3시 반 사이까지 과연 어느 정도로 불법적인 절차적 하자가 있었느냐, 이렇게 큰 틀에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안양지청에서 수사한 내용을 보면은, 첫 번째로는 이제 정보 유출, 즉 개인정보가 털털 털린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김학의 한 사람 출국 못 시키게 하려고, 대통령이 한마디 했으니까 못 시키게 하려고 출국 관련 정보를 그야말로 177회에 걸쳐서 무단으로 조회했다. 이것이 안양지청의 수사 1번 사항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면 불법적으로 출금 조치를 어떻게 했느냐, 어떤 절차적 하자, 본질적 하자가 있었느냐, 요 두 가지가 이제 핵심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거를 이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외압이 행사가 됐어요. 그럼 외압의 주체는 바로 누구냐? 지금 현재 중앙지검장인 이성윤입니다. 당시에 대검 반부처장으로 있으면서 이 사건에, 그러니까 출국과 과정에서는요, 출국 관련돼서 법무부에 승인 요청서를 내야 되는데, 승인 요청서에 늘 수사 번호, 동부지검장한테 전화를 걸어서 좀 번호를 하나 따달라, 그러니까 안 된다, 불법이라서 해줄 수 없다, 거부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 이 수사를 불법 출금 조치에 전위될 격이었던 이기원 검사가 임의로 동부지검 내사번호 1, 내사 1 이렇게 해서 가짜 수사번호를 기입해서 법무부에 승인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처음으로 이성윤이가 이제 개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수사로 수원지청에서 수사를 하니까 이성윤이가 이제 사후적으로, 지금은 이제 사후적인 얘기입니다. 사후적으로 말하자면 안양지청, 이성윤 또는 이성윤이가 이끌고 있는 반부패부 이 검사들이 안양지청에 압박을 넣어요. 그리고 또 법무부에서도 안양지청에 압박을 넣습니다. 이 압박의 핵심은 불법 출금이 야간에 갑자기 이루어진 상황에서 이 관련 서류들이 작성이 됐고, 그리고 문제가 없었다는 내용들이죠. 사후적으로 동부지검에서 이 번호를 받아서 넣었다. 이렇게 말하자면 대검에서 알려준 대로 이제 보고서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 대검의 압박, 외압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 이 압박은 안양지청에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출국본부에 있는 모 서기관이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근데 그 모 서기관한테 어떻게 보고서를 작성한 경위인지, 그 보고서 작성에 어떤 외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넣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조사를 하는데 이 서기관이 항의를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누구를 도와주는 일을 했는데 감히 어디다 대고 전화해서 나한테 묻느냐? 검찰 이거 너희들도 다친다. 이런 식으로 반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에 대한 수사도 중간에 유야무야하게 된 거예요.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이제 외압으로 되는데, 이 외압의 핵심에는 바로 이성윤 또는 대검 이 반부패부 법무부의 압박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공익신고서에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익신고서 2차 A4 용지 4장이 아니고요. 14장으로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출금 정보를 유출한 과정만 수사하고 나머지 부분은 수사하지 말라. 이렇게 대검 반부패부에서 지시가 내려간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공익신고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 가지고요. 지금 현재 이성윤 동정 그리고 이성윤의 반응이 굉장히 중요한데 언론 취재에 일체 응하지 않고 있고요. 22일 어제 하루 또 휴가를 낸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이성윤 경영에는 지난번에 검사의 반란이 일어날 때도 휴가를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굉장히 곤욕스러울 때마다 휴가를 가요. 똑같은 것 같아요. 추미애도 한번 휴가를 가서 국무회의까지도 불참했잖아요. 그리고 또 산에도 다 달려가요. 산사로. 이런 특성들이 과연 어디서 나오는 건지 제대로 좀 밝히고 이 의혹에 대해서 그리고 법의 처분을 받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유시민한테 좀 하나 배우십시오. 본인이 법적 책임을 지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성윤 지검장은 지금이라도 본인이 검찰로 사표 딱 쓰고 달려가서 수원지검에 가서 조사를 좀 빨리 받아라. 이렇게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검찰에 설 때 사과의 뭐라고 그럴까요? 반성의 정도가 상당히 크다. 그래서 이 반성을 한 점을 또 형량에도 참고하지 않습니까? 저보다도 100배 다 날 텐데 이렇게 도망다니고 언론에 대답을 안 하고 그리고 또 휴가나 가고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책임 있는 공직자가? 그래서 이 공익제보자 이 공익신고를 한 심정을 또 밝히고 있어요. 공익심정을 밝히고 있는데 그 심정은 바로 영화 조선 명탐정에 나오는 대사를 인용해서 신고 취지를 밝히고 있다고 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왕이 나라의 주인이 되어서는 아니 되네. 나라의 주인은 백성이어야 하네. 지금의 조선은 백성의 것이 아닐세. 백성을 위해 일하는 자들이 백성 위에 군림하고 자기 것을 지키려 패를 가르고 싸우는 자들. 사리 사욕에 눈이 멀어 왕 앞에 붙어 간언하고 자기와 다르다 하여 역도로 모른 그들. 지금의 조선은 그들 것이네. 여러분들 뭐 무슨 말씀인지 다 아실 거 아니겠습니까? 이 대사로 본인의 심경을 설명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고민 하다가 결국은 이제 클릭을 공익신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클릭을 하고 한 것은 바로 법치주의 대충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신고를 하는 결심을 하게 됐다고 밝히고 있고요. 이 법치주의가 왜곡가는 이 현상, 그야말로 불법 출금이 선망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역할을 다 하지 않아서 생긴 사건인 만큼 나 또한 책임 있는 자리에서 책무를 회피하면 안 된다고 공익신고를 결심했고 그 당시 이 사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데 대한 반성의 차원에서 이 공익신고를 했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추미애가 입장문을 발표했잖아요. 절차와 관련한 부차적 논란에 불과하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이것도 비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선한 목적을 위한 절차하자는 부차적이라는 잘못된 지시가 정당화되면 권력기관 종사자들이 증거를 조작해서 구속영장을 허위로 작성하는 무법시대로 후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지금 현재 울산시장 선거 여러분들 뭐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울산시장 선거가 울산시장이 대통령의 30년 가장 가까운 직이고 울산시장 당선시키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꿈이라는 거 아니에요? 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정점에 있어요. 이거와 관련해서 김기현 국민의힘의 의원이 이 검찰의 조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 검찰 조사를 받을 때 송병기 수첩과 관련된 내용을 검찰에서 보고 남긴 메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송병기 수첩 이 메모 내용이 오늘 중앙일보에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이 송병기 수첩 내용을 보면 대통령이 어느 정도나 개입됐는지 어느 정도 짐작이 충분히 간다. 그래서 박근혜 탄핵 당시에는 안종범 수첩, 양승태 사법농단 사건에서는 이규진 수첩이 굉장히 스모킹 건이 됐는데 울산시장 선거와 관련된 사건에서는 송병기 수첩이 상당한 스모킹 건이 될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1년 전에 검찰이 기소했지만은 아직까지도 이제는 그 검찰 수사팀이 추미애의 인사 학살에 의해서 다 해체됐고 또 다음 주로 예정돼 있던 공판 준비 기일도 또 연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 울산시장 선거는 사실상 개적 휴업에 빠져 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있어요. 자, 법치주의 살리려고 뭘 만들었습니까? 바로 공수처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울산시장 선거도 공수처가 제대로 좀 수사해야 되겠다. 더군다나 송병기 수첩 이렇게 이제 언론에까지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는 공수처 이런 데서 가져간다 하더라도 바꾸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이 송병기 수첩의 핵심 내용을 쭉 보면 2017년 10월 13일자, 10월 10일자, 10월 17일자, 19일자, 일자 불분명 요렇게 대까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VIP가 직접 후보 출마를 요청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고 그 VIP의 출마 요청은 임종석 비서실장이 요청해 왔다는 것도 나와 있고요. VIP가 아마 면담을 한 것 같아요. VIP 면담 자료 딱 1번이 원전해체 센터, 그 다음에 2번이 국립대. 국립대는 VIP가 인지하고 있는 사항이다. 그리고 외곽순환도로를 건설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외곽순환도로는 과거 국비사업 신청에서 번번이 물을 먹었는데 2019년 1월부터 기재부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한 사업에 포함되어 있어서 울산시장이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된 것이죠. 그 다음에 10월 10일자 이 산재모 좌투되면 좋겠다 이렇게 써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재모 담당자는 누구냐면 현 국정상황실장 이진석 당시 사회정책 비서관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진석이를 기소해야 되겠다 이렇게 수사팀에서 주장을 하고 건의를 했건만 이성윤이가 깔아 뭉개고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10월 13일자에는요 서울에 출장을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 출장 송 장관 BH 방문 결과 그래서 산재모 추진을 보류하고 이것을 공공병원으로 검토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산재모는 김기현, 공공병원은 송철호 공약이었어요. 그래서 산재모는 당시 11월 달에 사실상 예타 심사에서 탈락하고 이듬해 5월 24일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선거 불과 20일 전에 예타 탈락이 되니까 누구한테 공약이 더 어필하겠어요? 이 송철호의 공공병원 건립이 당연히 울산시장 선거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10월 17일자에는 임동호 처리 빅10 공기업 사장 또는 차관 자리 오사카 총영사 요구 그래서 안 되면 계속 흔들 것으로 얘기했는다. 그래서 임동호에게 보상을 임동호가 본래 이제 헐려다가 말하자면 경선에서 이겼는데 이길 것 같으니까 송철호로 다 바꿔치기 해갖고 전략 공천한 거잖아요. 이게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자 불분명한 내용에는 상가 모임 최인호 부산시당 위원장 임동호 움직일 카드 있다고 조국 수석이 얘기했다. 그래서 조국, 임종석 이거 다 걸리는 사람들인데 조국 수사 제대로 안 돼 있죠. 임종석이도 한두 번 불려가고 그 다음부터는 아예 안 나가고 있죠. 그 당시 비서관 이 공약 그다음에 하명 사건 이런 거 관련된 비서관 제대로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죠. 이러다 보니까 재판이 1년이 갔는데도 진도가 안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큰 문제점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조선일보 오늘자 사설에서도요. 울산 선거공작 기소 1년 정권의 총력 저지에 멈춰선 수사 재판 이렇게 되어 있는 사설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요거 한 1분 30초 정도밖에 안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울산 선거공작의 핵심 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공장 작년 1월 29일 검찰이 기소한 후 1년이 다 돼가는데 추가 수사와 재판이 한치도 앞으로 못 나가고 있다. 정권이 총력 저지에 꽉 막힌 것이다. 울산시장 선거공장은 청와대의 조직적 범죄다. 대통령 비서실 내 7조직이 후보 매수, 하명 수사, 공약 지원 등 선거 범죄에 군사 작전식으로 뛰어들었다. 야당 후보가 공천 땅을 받는 날 경찰이 그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흙탕물을 끼얹었다. 정권 차원의 범죄를 부른 것은 30년 친구 송철호의 당선을 보는 게 소원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한마디였다. 그 친구는 당선됐고 야당 후보 사무실을 급습한 경찰 책임자는 여당 황운하죠 국회의원이 됐다. 검찰 수사로 송 시장, 청와대 수석 비서관 등 13명이 기소됐다. 선거공작은 민주주의 근간을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다. 대통령이 탄핵당할 수 있는 사안이다. 공소장에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수십 번 나왔다. 그래서 수사를 막는 일에도 정권이 총력전을 폈다. 추미애 장관은 수사검사들을 인사학살했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지휘권 발동 3번, 직무정지와 징계 청구를 했다. 추 장관 배후에 있던 대통령은 마지막 순간 윤 총장 징계를 직접 제거했다. 울산시장 선거 공작에 대한 추가 수사는 대통령 대학 후배인 이성윤 지검장이 뭉개고 있다. 수사팀은 작년 1월 13명을 기소하면서 추가 수사는 총선 이후 재개한다고 했다. 수사팀이 총선 이후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추가 기소해야 한다고 했지만 이 검장이 묵살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이광철 민정비서관 수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대통령 앞에서 수사가 멈춰선 것이다. 울산시장 선거 공작에 대한 법원 재판은 피고인 측이 고의로 지연하고 있다.
검사와 피고인이 법정에 나와 유무죄질을 가리는 공판은 한 채라도 열지 못했다. 피고인들은 협의가 연결돼 있는데도 변호인들은 증거를 피고인별로 구분해 달라며 시간을 끌었다. 법조계에서는 이런 거로 1년을 끄는 재판은 처음 본다는 말이 나온다. 우리 법 연구회 출신인 재판장이 사실상 방임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는 교사 채용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장관 동생에게 돈을 전달한 공범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다. 법원 정기 인사로 재판부가 교체되면 처음부터 다시 재판해야 한다. 1심 판결이 언제 나올지 짐작도 안 된다. 정권이 총동원돼 불법을 저지르더니 이 불법을 덮는데도 정권 전체가 달라붙었다. 지난 한 해 권력 수사를 받기 위해 법과 규정을 짓밟은 법무장관, 그를 둘러싼 한줌 충견 검사들, 그리고 정권과 코드를 맞춘 법원이 함께 손을 잡았다. 이 저지작전을 지휘하는 사령탑이 누구인지는 물어볼 것도 없다. 누구겠습니까? 딱 한 사람이죠. 예,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제 방송을 마치겠고요. 논평이 여러분들께 마음에 드시면 여러분들 공유 버튼을 딱, 전화기에서 공유를 딱 누르시면요. 거기 뭐 페북에도 또 문자 메시지, 또 카톡 다 마음대로 보낼 수 있어요. 그래서 공유 버튼 클릭을 딱 하셔가지고 저의 본 방송을 많은 분들과 함께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울산시장 선거 제대로 좀 수사해서 그야말로 송병기 수첩의 하나의 스모킹 건이 될 수 있는 이제 여건이 됐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제 방송을 마치겠고요. 또 알람을 설정해 두시면 제 방송 언제든지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대단히